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오전 2시 25분 영상 녹화 중이고, 현재 비트코인 67,200달러 선에서 정상 채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다. 이제 다만 이제 시장의 잔존에 있는 그 마운트 곡스 이슈, 그거 정도만 좀 잘 피해가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거시경제 쪽에서 너무 크게 흔들릴 일만 없다면 크립토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좀 그런 분위기이긴 하죠. 내지는 이제 여기서 한번 더 페이크 쳐가지고 이제 한번 바닥 다시 찍고 진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그림들도 이제 좀 보고는 있어요. 몇몇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말 전까지는 분위기 뭐 좋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대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월까지 일단 단기로는 10월, 11월 정도까지 좀 보고 있다. 그리고 뭐 연말 이후로 내년 1분기부터는 조금, 그거는 이제 지금 판단하기에 너무 이제 시기가 너무 멀다 이것보다는 그 사이에 일어날 변수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지금 짐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이클대로라고 한다면 내년 뭐 1분기까지는 좋은 게 맞는데 이제 그거를 좀 차치하고 좀 저는 보고 있어서 살짝 보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좀 내용 자체가 저번에도 너무 좀 찍고 저 너무 보수적으로 안전지향으로다가 좀 찍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번 비트코인 반등 어느 정도 이제 주차하고 나서 이더리움도 동반 상승해주고 나서 이더리움 좀 비트보다 상대적으로 폭이 좀 적었죠. 그래서 해지고 나서 이제 뭐 솔라나라든지 솔라나는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쏴주고, 솔라나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올랐죠. 그리고 뭐 오늘은 뭐 또 셀레스티아 같은 애들이 이렇게 올라와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반등 이렇게 나올 때 반등 구간에서 이제 어떤 얘들이 좀 빠르게 치고 나오고 그 폭이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차트의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일봉이나 주봉, 월봉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솔라나가 너무 강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런 얘들이 되게 좋아요. 이번에 하락할 때도 확실하게 지지를 해줬고 반등도 굉장히 빠르게 먼저 올라왔고, 그리고 그 반등의 폭도 굉장히 강하다 라는 걸 또 볼 수 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지는 잘 해줬지만은 반등이 아직 좀 솔라나급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더 같은 경우는 뭐 신고점 뚫지 못했고, 솔라나는 좀 더 다룰 거긴 한데, 솔라나는 사실상 마켓캡으로 치면요, 시총으로 치면요 이미 전고점 넘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그래서 뭐 단순히 차트상으로는 아직 뭐 그 밑에 있다고는 하지만 마켓캡으로는 애진작에 지금 전고점을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좀 그것도 저는 감안해서 지금 시장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2100만 개 이제 계속 수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량에 대한 어떤 해석은 좀 떼놓고 그냥 단순 뭐 시총이나 단가 이걸로 봐도 해석을 해도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토크노믹스가 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시점이 좀 지난 상태에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가보다는 좀 저는 시총으로 좀 비교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봐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솔라나가 그 정도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은 아직 못 넘었어요. 이더리움은 이때 시총 대비해서 아직 못 넘었고, 좀 더 한번 볼 거 오늘 좀 그 히스토리컬 그 스냅샷 가지고 오늘 좀 다룰 거라서. 그리고 업비트 업비트 가서 보시면은 또 이번에 많이 반등이 왔었던 게 레이어 제로죠.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강하고 레이어 제로와 거의 비슷하게 상승을 했었던 GK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아직은 약합니다. GK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그런 무빙을 못 보여줬고,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단순히 뭐 시총이 좀 더 레이어 제로가 가벼웠다 이것도 있겠지만은, 저번에 이제 한창 하락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어떤 알트를 해야 되냐, 모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업비트와 바이낸스 동시에 상장되어 있고, 그나마 또 신규 올해 상장된 신규 애들 중에서 나름 패커라든지 이런 VC들이 좀 붙어있는 애들이 그나마 살만하지 않나 해서 이제 레이어 제로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마침 또 잘 올랐네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게 업비트 수급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레이어 제로가 시청 뭐야 여기 없나? 레이어 제로 그 거래량 이제 분석 보시면은 지금 업비트가 32%거든요 점유율이. 근데 바이낸스 다 합해도 2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비트에서 가격을 좀 더 주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업비트에서 확실히 좀 이렇게 그 활약 지원이 되고 포커싱이 좀 돼서 막 수급이 몰린 채로 올라가는 애들이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터지는 그런 좀 친구들이다. 이제 올 뭐 1분기라든지 작년 말 요때 좀 많이 올랐었던, 그렇게 많이 올랐었던 업비트와 이제 합작으로 업비트 특히 주도로 올랐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강했던 얘들이 뭐냐면 이제 뭐 세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세이 있었고, 뭐 이미터블 X 있었고, 그리고 뭐 티아 같은 경우는 없었고 지금도 없고, 또 뭐가 있었었죠? 하여튼 업비트 쪽으로 이제 뭐 블러 같은 애들, 블러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알트코인은 확실히 업비트 펌핑의 그 보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원 사이클 기준으로도 사실상 업비트 주도로 거의 올린 애들이 대부분이죠. 뭐 샌드박스, 엑시, 디센트럴, 뭐 그 전으로 또 가면은 이제 뭐 세타라든지 뭐 등등등등등, 뭐 칠리즈, 뭐 엄청 많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전부 다 펌핑 명가로 업비트로 거의 다 올라갔었던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좀 장이 좋아져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GK 링크가 상장이 됐죠. 요 짱깨 프로젝트인데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쏘쏘였다. 그냥 이제 중간 저도 좀 돈을 뺐는데, 그래도 나름 중간 뺀 거 치고는 괜찮게 뭐 짭짤하게 에어드랍도 주고 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욕을 좀 많이 먹었죠. 뭐 NFT 관련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뭐 GK 싱크, GK 링크, GK 패밀리답게 그렇다 할 펌핑이 뭐 많이 나왔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LRT 그 스테이킹 하면서 이제 서브로 트리플로 이제 스테이킹 가능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랑 좀 비슷한 게 지금 지르킷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죠. 뭐 카락도 트리플 파밍 되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이제 올해 곧 나올 건데 좀 좋은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일은 이제 어베일 상장을 하죠. 어베일이 뭐 예전부터 제가 많이 언급 드렸었는데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적으로는 아직 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하반기 가면은 뭐 기대할 만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죠. 뭐 베라체인이랑 모나드가 지금은 약간 좀 글로벌적으로 제일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국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뭐 스토리 프로토콜, 그거는 이제 저번 달인가 그쯤에도 뭐 트위터에서 한창 막 이슈가 됐었는데, 어쨌든 스토리 프로토콜도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니까 레이어 1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 1인데 이제 그 프로젝트도 어쨌든 돈을 많이 투자 받았고, 그리고 이제 VC라든지 이제 관련 그 인맥 생태계가 나름 괜찮습니다. 뭐 업비트랑 좀 커넥션도 있고,
뭐 해시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술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뭐 그런 가격을 좀 이끌어내는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뭐 상장 스킬이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스킬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스토리 프로토콜을 좀 저는 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뭐 논란이 되는 뭐 얘네들이 뭐 그런 IP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할 것이냐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그냥 우리는 투자자니까 가격만 보고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거 말고는 이제 9월에 이제 뭐 아이겔 레이어 요거 거래되면은 상장 바로 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에랄트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리스테이킹 뭐 신바이오틱이나 뭐 그런 애들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약간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상장해서 돈 놓고 돈 먹기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시총 낮은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겠다. 그 타이틀 슬로건 가지고 이제 준비 중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시장에 조금 더 활로가 열리면은 우리는 또 그쪽으로도 눈길을 좀 돌려야 된다. 어차피 VC들한테 뭐 돈 놓고 돈 먹힐 거면은 먹힐 바에 그냥 시총 낮은 얘들 좀 투자해보고 날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차라리 더 뭔가 그 갭이 가능성이 더 큰 도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트 이더는 저거 가져가고 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3일 23일에 뭐 ETF 승인 뭐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돼서 이제 뭐 결과를 빨리 봐야죠. 지금 비트코인처럼 초반에 뭐 매도 물량이 좀 거래 시작되면은 뭐 그래서 스킬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서 매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가격이 좀 떨어진다 라든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매도가 안 나와서 뭐 괜찮네 하고 있는데 이제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또 이제 같이 펌핑이 될지 그거를 좀 보고 싶은데 좀 걸리네요. 그리고 요거는 솔라나 분석인데요. 솔라나가 이제 과거 21년에 이제 완전 진짜 역대급 코인이었죠. 사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때 당시 지금 가격의 채널 안에 똑같이 있고 지지, 저항이 정확하게 이제 비슷하게 그려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과거와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좀 로켓을 쏠 수 있는 그런 중간 구간이지 않냐 이런 분석이 같은데 분석가들이 이제 솔라나를 많이 좋아하죠. 솔라나가 이제 뭐 시청도 어느 정도 꽤 무거우면서도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도 상승률 자체가 이제 사실상 지금 비트 이더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코인이죠. 왜냐면은 뭐 기관들은 돈이 엄청 많으니까 솔라나를 이제 사기엔 좀 부담. 근데 고래들 같은 경우는 딱 사기도 괜찮고 팔기도 뭐 유동성 잘 받쳐주고 가격은 또 가격대로 잘 올라가고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좋죠. 솔라나는 언제나 저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요거 이번 반등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다시 가격 차트상으로는 이제 신고점이 거의 260달러 정도거든요. 그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여부를 하반기까지 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저번 영상이랑 조금 연장선인데 매도를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왜 꼭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런 동기부여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NFT입니다. 코인은 아니고 NFT 한정인데 보시면은 이게 예전에 이제 BAYC 그리고 MAYC 요거 한창 핫할 때 MAYC 나오기 전에 이제 그런 물약 같은 게 있었어요. 포션 같은 게. 근데 이게 보시면은 최대 이제 입찰가가
1111 이더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당시 가격으로 환산이 된 건데 41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거의 사실상 60억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림 쪼가리 하나가. 물론 이제 뭐 그 당시에 굉장히 좀 BYC가 핫하고 했겠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도 거품이고 언제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60억이면 사실상 강남 엄청 좋은 고층 아파트 느낌보다 더 비싼 거잖아요. 거의 그런 거 뭐 두 채는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인데, 그런 우리가 어떤 실물 경제 개념을 너무 망각하고 코인 하다 보면 그게 되게 망각돼가지고 이 1000불이, 이 10,000불이, 이 100,000불이 이 현실에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되게 망각해서 이거를 안 팔 때가 있다는 거지.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매도는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비트가 아니고서야 어지간하면 이더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저는 그런 마인드인데요. 그래서 비트도 물론 뭐 사이클대로 가면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고, 이번에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정신 좀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친구가 되게 잘 가져왔어요, 예시를. 그래서 이 친구 이제 프랭클린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도 요거 BAYC 422더에 오퍼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얘가 안 팔았어요, 결국에. 안 팔고 나중에 결국 그래서 얘가 얼마에 팔았냐면은 66만 불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격에 판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얘는 이제 내려갈 때 정신 차리고 아 이거라도 먹어야겠지 하고 판 거죠. 사실상.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갈 때는 또 이게 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비이성적인 그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물론 이 친구가 이걸 또 안 팔고 들고 있었기 때문에 422더의 오퍼를 맛본 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언젠가는 팔아야 된다. 언젠가는 팔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것도 보시면은 이게 아까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는 심지어 오퍼가 거의 40%가 더 붙었네. 아까 1111이었는데 이건 1645, 620만 불까지도 오퍼가 붙었었는데 팔지 않았고, 지금 가격은 이게 한 14, 2더 정도 된다고 해요. 한 5만 달러? 5만 달러면은 거의 이것도 30토막 난 건가요? 네요? 잠깐만. 잠시만요.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요, 요건 흰 원숭이인데요, 30토막이 아니죠. 30토막이 아니고 120토막, 120토막이죠. 요거는 이제 흰 원숭이인데 저는 요거는 처음 보네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것도 이제 거의 92더의 오퍼가 왔었는데 나중에 못 팔고 결국에 2.82더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보고, 그러니까 요거는 또 다른 내용이네요. 요거는 메카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메카버스에서 그때 당시에 되게 핫했잖아요. 막 이렇게 민팅하고 막 기대작이어가지고 이제 메카버스도 이제 막뭐 1티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던 와중에 어떤 친구가 랭킹 1등짜리를 2더에 바로 팔아 넘겼는데 바로 15분? 그러니까 뒤에 25분? 뒤에 요게 502더에 팔렸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홀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건 맞다. 라는 좀 그런 결론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는 알지만 그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고 계획도 없고, 뭔가 이제 떨어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팔아가지고 수익분 다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T보다 이제 코인을 지금 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NFT는 좀 이게 더 심했죠. 가격 상승도 심했고 하락폭도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번에 이제 크립토 레이디가 한번 올렸었는데, 이제 오늘 영상 끝날 때쯤에 제가 최면을 하나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좀 다 기대하시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18년, 그러니까 직전 사이클 말고 저저번 사이클 스냅샷이고, 요거는 저번 사이클 스냅샷입니다. 21년도, 그리고 이거는 18년도,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현재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구간을 놓고 단순 가격이랑 뭐 시총 이런 것들 비교해보고, 어떤 이런 코인들이 순위가 어떻게 이제 들쭉날쭉하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17년도 18년도인데요 거의 요때는 하신 분들이 되게 많긴 한데 지금 보면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코인 언제부터 했어 하면 약간 17, 18년도부터 했다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게,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이 소수가 될 만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17년도 말쯤에 불장이긴 했는데 여름부터 거의 계속 불장이었지만 17년도 말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불장이었고, 이게 완전 최고점이 아마 요쯤일 거예요. 18년도 1월 7일쯤. 그래서 이 이후에 박상기단 터지고 막 이렇게 터진 건데, 요때 당시 가격이 이제 비트 16,000, 거의 17,000? 근데 원화 가격으로는 제가 기억나는 게 2,800만 원이거든요. 이 갭 차이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그때 당시에 30%, 40%, 50% 정도 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도 3.3 달러, 그리고 원화로는 거의 5,000원 육박했었죠. 그래서 이런 좀 가격 갭 차이가 납니다, 원화랑은.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때 당시에 1100달러, 원화로는 거의 200만원 육박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보시면은 랭크가 리플이 2등이죠. 리플이 이게 잠깐, 아주 잠깐 그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리플 사랑으로, 글로벌한 사랑으로 리플을 한때 2위까지 올려줬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따인 게 이때 되게 충격이었죠. 와, 이 리플이 2등을 갔다고? 리플 미쳤네 하면서 이제 리플이 약간 이 자리를 굳히나?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지금 사이클인데 보시면은 가격이 그때보다 낮아요. 이더리움 비트는 거의 3배 정도 올랐는데, 리플은 7토막이네. 7토막. 원화로 하면 아마 10토막 더 났을걸요? 대신에 이제 마켓캡 같은 경우는 시총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토막 정도? 그러니까 이 말은 리플은 물량이 엄청 많이 풀렸다라는 거죠. 가격이 지금 엄청 토막이 났는데 거의 4토막밖에 안 난 그런 수준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보시면은 지금 이건 17년도 18년도 사이클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당시에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총 상위권에 있고, 그리고 넴, 라코, 스텔라, 아이오타, 대시가 보시면은 코인이 되게 다 옛날 코인이에요. 모네로, 네오, 퀀텀, 큐텀, 이때는 옛날에 또 큐텀이라고 불렀었는데 초창기에 퀀텀, 이클, 리스크, 아이콘도 이때 막 한국인의
이더리움 한국에 이더리움 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죠. 이것도 막 한 14,000원 2만원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추억이다. 나노, 시아, 바이트코인, 버지. 아, 추억이네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보시면은 지금은 없어요. 없는 게 거의 한 70% 이상 없어졌고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거 거의 없죠. 이 여기에 지금 보이는 코인 중에 시총 100위 중에 아는 거 거의 없을 텐데 저는 다 압니다. 이때 애들 거의 다 알고. 아, 너무 반갑다. 가끔 이렇게 보는데 되게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드래곤 체인 막 이거 뭐 한때 뭐 디즈니랑 뭐 쌈쌈 해가지고 코인 뭐 한 해 만에 뭐 이랬었죠. 코모도가 그거죠 지금 그 크립토닷컴 맞나요? 아닌가? 아닌가요? 아, 잘못 착각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스팀도 있었고 스팀이 돼가지고 요때는 테더 시총도 굉장히 낮았네요. 테더 시총도 굉장히 낮았고 그만큼 이때 시장에는 돈이 많이 돌지 않았었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추억팔이를 좀 너무 오래 했나?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때 당시에 핫했던 알트코인들 그때 당시 근본이라고 불리우던 지금은 저런 뭐 개잡코인이 있어야 했지만은 이때 당시에만큼은 제2의 비트코인, 제2의 이더리움 막 이러던 애들이 다 이게 얘네들이 지금 네오가 뭐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큐텀 뭐 무슨 우주선에 이제 저기 마크 찍혀 있고 뭐 그런 애들이요 다 이런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때 당시에는 분위기상 지금 솔라나요 다 진짜로 지금의 솔라나 뭐 지금의 뭐 아발란체 뭐 이런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영원할 것 같던 이 친구들도 다 없어진 좀 그런 사이클이었고 요 저번 사이클 봅시다. 저번 사이클이 아무래도 좀 시청자분들이 더 친근하겠죠. 친근할 테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이제 딱 요때를 보시면은 또 제가 고점 딱 스냅샷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 69,000이 신고 딱 그때 고점 찍고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대략 5,000불 정도 그리고 분부도 딱 요정도 솔라나가 259불 바이낸스 스타트 기준으로 찍고 내려왔고 그리고 테더, 에이다, 뭐 폴카닷, 뭐 테라 있었고 테라 같은 경우는 요때 당시에 오히려 이제 시장 무너지고 나서 더 많이 올라갔었죠. 테라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로 막 시총 더 올라가서 130달러, 150달러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앵커 프로토콜 이 이제 스테이블 이자다 보니까 시장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스테이블화 시켜서 이자 받아 먹으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올랐었던 것이죠. 뭐 아발란체 90불 체인링크도 없었는데 들어왔고 다 없었던 얘들이 여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다 세핑이에요. 세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요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은 그나마 좀 유지된 애들이 많다. 유지된 애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점점 내려가고 있거나 아예 이제 세대 교체된 애들이 좀 많이 있죠. 특히 민코인 좀 많이 이번에 올라왔고 이제 뭐 AI라든지 신규 뭐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좀 날리던 애들인데 다 없어졌죠. 없어진 애들 많고 갈아낀 애들 많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솔라나 아까 시총 얘기했던 거 보여드리면요. 21년도가 이제 솔라나가 앞에 5개만 볼게요. 75,000원이에요 시총이.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요. 시총이 지금 85,000입니다. 85,600. 그러니까 이미 시총으로는 마켓캡으로 기준으로 하면 직전 신고점을 넘었다, 한참 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 실제로 그 솔라나 여기 가서 보셔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다. 그 저렇게 안 보고 여기 보시면은
마켓캡 가서 보시면 이미 요때보다 높습니다. 요때가 요 정도 샀는데 이미 한참 넘었었죠. 3월에. 그때 3월에도 말씀드렸었죠, 제가. 그리고 테더가 완전 많이 올라왔죠. 테더가 요때 세 번을 비교하면은 장난 아니죠. 그리고 뭐 리플은 이제 그때 당시에 1.2달러 시총 6만 할 말 없고요. 그리고 뭐 USDC도 좀 올라왔고 아발란치도 한번 볼까요? 아발란치가 33에 12,800. 아발란체도 확실히 이제 유통이 많이 풀리긴 했네요. 왜냐면 이게 지금 반토막 치면 10,000달러인데 시총이 그럼 45불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총이 만보다 높은데 33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아발란체가 그때 당시에 4억 개 정도, 뭐야? 그때 당시에 2억 개, 2억 2천만 개. 근데 지금 4억 개, 거의 2배 정도가 풀었습니다. 솔라나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3억 개, 지금 4억 6천만 개, 50% 이상 더 증가를 했죠. 그에 비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10%도 증가 안 했습니다. 진짜 이건 순수 유통량이 유통량만의 힘으로 가격이 올려진 거죠. 그런 어떤 그 시총이 올려진 거죠. 추가 물량 개입 없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억 2천 정도 조금 늘어났고요. 한 2% 정도. 이더는 많이 증가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알트들은 확실히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그리고 자꾸 끊겼죠? 지금 마이크 지금 끊긴지 저기 보느라고 지금 요걸로 볼게요. 카스파 이런 애도 들어왔고 패치 AI 들어왔고 FTX 몰락하면서 다 없어졌죠. 뭐 FTX 관련된 애들도 누나도 망하면서 없어졌고 그래서 아마 이번 사이클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끝나가는 시점에 보시면은 막 광기가 올 텐데 이제 그때 가서 또 버티지 못하고 나락가는 애들 많이 있겠죠. 오늘 내용은 좀 그런 내용들로 좀 많이 다뤄봤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영상 보시고 따라 하세요. 이 말을 소리 내서 나는 이제 불장 오면은 무조건 코인을 팔아서 익절을 하겠다. 요 멘트를 한 5번을 말을 하세요. 그러면 진짜 이게 최면처럼 걸려가지고 나중에 진짜 팔 수 있게 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진짜 내가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생각하는 걸로 막 그래 맞지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마우스 매도 버튼이 눌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 실천까지 가기가. 그래서 그거를 많이 고민해 보시고 이번 하락장 때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뭔지 되게 와닿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요 정도로 마무리 해볼까요? 과거로의 좀 여행을 갔는데 재밌네요. 이런 뭐 NFT도 그렇고 보시면 17년도 까마득하죠. 21년도도 까마득하고 근데 벌써 지금 24년 뭐 27년 28년 30년 되면 또 지금이 되게 까마득한 과거 아닐 거예요. 그때 가면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그때 비트코인 시장은 여전히 강세장일지 비트코인은 얼마일지 어떤 알트코인들이 또
새롭게 차지하고 있을지, 제2의 뭐 이더리움, 제2의 솔라나 이런 애들은 뭘지 좀 그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오늘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고 ICO 한 지가 딱 10년째래요. 오늘이 딱.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1비트가 이더리움 2,000개 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이더리움이 100원이었나요? 200, 1000원이었나? 뭐 그 정도 가격에 팔았던 것 같은데 100, 10만, 100원이었나 보다. 100원, 200원 했나 보다. 근데 벌써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게 진짜 선두주자의 힘이죠. 스마트 컨트랙트의 진짜 시초로서. 지금 만약 이더리움 애들 같은 거 나오면 거들떠도 안 볼 텐데. 그만큼 정말로 이제 그 시장의 선두주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크립토 시장의 개척의 선두주자는 비트코인이라서 비트코인이 너무 이거는 뭐 넘사벽으로 1등이고, 비트코인이 생김으로써 크립토 시장이라는 게 열려서 거기 안에서의 또 선두주자로 잘 따라 출발을 한 건 이제 이더리움이니까 거기서 또 왕좌를 차지한 거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시장이 또 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살면서.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 또 새롭게 뭔가 열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진짜 주저 없이 뛰어들어 보시고,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그런 기회들을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오늘 영상 요정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좋습니다. 비트코인. 여러분 안녕.